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텍스트 스타일의 레터 스페이싱 간격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문단 스타일인데요. 자, 문단은 아시다시피 텍스트의 한 단어 이런 걸 떠나서 간에 단어와 단어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있는 것들이 통상 우리가 문단이라고 칭을 하죠. 그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어떠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문단 스타일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렉션에서 다이렉션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디렉션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나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디렉션이라는 속성은요, 텍스트를 쓰는 방향을 지정을 하죠.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이나 또 중국도 그랬나요? 그렇고, 그리고 미국 영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쓰는데 세계에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죠. 아니죠.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그죠? 그리고 또 아랍어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랍어는 제가 보기는 봤지만은 어떻게 쓰는지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쓴다고 하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디렉션이라는 속성에서 어떠한 값을 줄 거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쓸 건지 왼쪽으로 쓸 건지 이거를 결정을 짓는 속성이 바로 디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디렉션에는 LTR이 있고 RTL이 있는데요. 이거 약자가 바로 LTR 돼 있으면 이거는 left to right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우리나라 글씨처럼 그렇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반대로 한다면 RTL이겠죠. 그죠? 그래서 right to left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텍스트를 표시할 때 디렉션에서 RTL이라는 값을 지정을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들은 보통 전부 다 LTR이잖아요. 그죠? 기본값인. 그래서 이거는 특정 어디 우측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다면 그러한 나라들의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거 말고는 다 이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잘 그렇게 쓸 일은 없죠. 자,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얘는 자 텍스트를 얼라인 정렬할 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 방법은 우리가 보통 한 5-6개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레프트는 왼쪽 정렬입니다. 여러분들 다 써보셨잖아요. 한글 문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거 쓰면 레프트, 그죠?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 정렬, 센터 가운데 정렬, 그리고 justify는 양쪽의 끝에 맞춰가지고 문단을 정렬을 하는 게 바로 justify입니다. 그 다음에 start와 end하고 match parent라는 게 있는데, start는 현재 텍스트 줄의 시작 위치에 맞추어서 문단을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LTR 해서 left to right 언어라면 왼쪽으로, 혹은 그 반대인 right to left 언어라면 오른쪽 줄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end는요, 현재 텍스트 줄의 끝 위치에 맞추어서 문단을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left to right 언어라면 역시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right to left는 당연히 왼쪽으로 맞추어서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한번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여기에 다 있죠. 그죠? 여기에 다 있고요. justify는 또 따로 있어요. text dash justify라는 속성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공백이 발생하니까 그런 걸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뒤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매치 페어런트는 부모 요소를 따라 문단을 정렬한다. 다만 부모의 요소의 속성 값이 스타트나 엔드일 경우는 부모 요소가 left to right인지 right to left인지에 따라서 left나 right 값으로 계산에 적용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쩌죠? 저는 이건 한 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를 요 중에서 제일 많이 썼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글자들은 left 정렬을 하든지 아니면 justify를 많이 썼고 아니면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를 많이 주었죠.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뭐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그죠? 자, 이게 텍스트 얼라인에 대한 정렬에 대한 속성의 값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죠. 자, 텍스트 얼라인 속성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뭐 여기에 자 보니까 align left, align right, align center, align justify 이렇게 줬어요. 주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align left 이놈한테는 왼쪽 정렬, 이거는 오른쪽, 이거는 가운데, 얘는 양쪽 정렬. 그죠? 그리고 P 태그에는 보더해서 솔리드해서 회색으로 이렇게 이제 실선을 다 그어놨어요. 그래야 얘가 왼쪽 정렬이 됐는지 가운데 정렬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패딩, 마진 좋네요. 요거는 왜 제가 출력 결과를 안 내놨죠? 여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텍스트 justify 속성인데요. 텍스트 align 을 우리가 justify일 경우에는 양쪽 끝에 양쪽 정렬이다 보니까 양쪽 끝에 맞춰서 정렬할 때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속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텍스트 justify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align에서 justify를 주게 되면 막 이렇게 공백이 막 어떻게 막 생기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주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는 인터워드가 있고 디스트리뷰트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너는 정렬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토는 뭐 마진에도 오토가 있고 뭐 패딩에도 오토가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토는 브라우저가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인터워드 같은 경우는 단어 사이에 이렇게 일본어, 라틴, 그리고 이거는 뭐 아랍어인가요? 뭐 여튼 이래서 단어 사이에 간격을 이렇게 조절해서 정렬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트리뷰트는 인접한 글자 사이에 공백을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맞추어서 정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인터워드나 아니면 오토를 쓰든지 하면 될 겁니다.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정렬을 하고 싶으면 알아서 뭐 잘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이제는 인덴트가 나오는데요. 인덴트라고 하면 딱 들여쓰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덴트는 우리가 제목이 나오고, 지금도 이것도, 이거는 아니군요.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이렇게 하면 글자의 가독성이 읽기가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단의 첫 글자를 얼마나 들였을지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기본형은 크기 혹은 백분율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크기는 단위와 함께 들였을 크기를 지정을 한다. 음수 값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음수는 앞으로 당기겠죠. 그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백분율은 부모 요소의 너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면 자 여기에 근데 여기에서는 부모 태그가 없다. 그죠? 부모 태그가 없고 그냥 서로 형제 요소들이다. 그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비타민 A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얘는 앞에 들여쓰기를 하지 않았다. 그죠?
근데 여기에 인덴트 1과 인덴트 2에는 지금 15픽셀만큼 들여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5%만큼 들였었죠. 그런데 이게 5%가 15픽셀보다 더 컸어요. 왜냐? 바디가 이만큼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서 이 크기에서의 5%가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아니죠. 바디 태그니까 요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5%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훨씬 더 벌어질 거고요. 그죠? 왜 퍼센트를 줬으니까. 근데 얘는 딱 고정적입니다. 왜? 픽셀이니까요. 그죠?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자, 문단의 줄 간격을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숫자나 백분율,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몇 배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저 한글이나 오피스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막 글자 이렇게 글자 간에 이 높낮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100%를 주니 130%를 주니 뭐 이렇게 설정하시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알겠죠? 그래서 보통 글자 크기에 1.5에서 2배 정도면 보기가 좋다라고 하긴 하는데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P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블루베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스몰 라인하고 BI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빅 라인인가요? 뭐 여튼 이렇게 했는데 여기 클래스 선택자에 자, 빅 라인에는 라인 하이츠를 자 2를 줬다. 그죠? 2를 줬다면 두 배를 의미를 하겠죠. 그죠? 두 배를 빅 라인으로 이렇게 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게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글자의 두 배. 그죠? 간격이 요거의 간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0.7배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겹치겠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100%인데 그죠? 거기서 두 배 하니까 이만큼 늘어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글자 한글로 오피스로 표 만드시고 그럴 때 그 안에 글자가 너무 이 뭐죠? 라인 하이트가 너무 커버리면 종이도 많이 잡아먹고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20% 그러니까 1.2배나 1.2배에서 1.4배 정도 하면 뭐 그냥 가독성 괜찮고 그냥 뭐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바로 라인 하이트의 속성이고 여기에는 뭐 숫자, 크기, 백분율, 인헤리트 이건 상속이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이고요. 자, 퍼센트 이거는 상대적인 크기고 얘는 이제 절대적인 크기다 라는 사실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텍스트 오버플로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을 앞에서 태그하면서 조금 봤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오버플로우 속성을 우리가 주면 뭐 잘리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지정한 영역을 벗어나는 텍스트를 어떻게 할지 지정해 주는 게 바로 텍스트 대쉬 오버플로우 속성입니다. 오버플로우는 이렇게 물컵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정된 용량이 아니라 물을 계속 부으면 이렇게 이게 오버플로우도 IT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진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버플로우 개념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카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컵만큼 용량이 이렇게 넘어서 버리죠. 이걸 우리가 오버플로우 상태 이렇게 돼 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요만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그죠? 근데 넘어서 버리면 데이터에 손실이 일어나거나 정확한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C 언어나 뭐 자바나 이런 거 하실 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요소의 오버플로우 속성이 뭡니까 이게? 히든인가요? 히든일 때 또는 오버플로우가 스크롤, 오토이면서 화이트 스페이스가 노랩일 때만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오버플로우 값이 히든이거나 또는 오버플로우가 스크롤 이렇게 우리 그때 앞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실라면 모르겠네. 이렇게 스크롤이고 오토이면 이 화이트 그리고 또 화이트 이 조건이 많다 그죠? 이거 들라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여기에 클립이 있고 이건 넘치는 텍스트를 잘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엘립시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말줄임표 있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잘린 텍스트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그러한 게 해줍니다. 잘린 텍스트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더 읽어봐라 이런 뜻이겠죠. 맞나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많이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여기 컨텐트라는 또 클래스 선택자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더 원 픽셀 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잡았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보더해서 테두리 줬고 위드스 300 줬고요. 컨텐트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를 줄바꿈이 없게끔 만들어 놨죠. 그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 넘치는 부분을 감추는 거고 텍스트 오버플로우를 엘립시스로 해서 말줄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쭉 이렇게 호버가 이제 뭐예요? 마우스가 여기 갖다 대면 말이죠. 갖다 대면 자 보여달라 무엇을 오버플로우 넘치는 부분을 visible 보여달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쓱 갖다 대면 글자가 쭉 다 보이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길면 말이죠. 단 조건이 붙죠. 자 줄바꿈 화이트 스페이스가 no wrap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히든이나 스크롤 오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거 뭐죠? no wrap 줄바꿈이 없는 거 요거로는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호버가 되든지 아니면 액티브가 갔을 때 얘가 글자를 다 보여주게 될 거죠. 맞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목록하고 링크 스타일인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UL 태그, OL 태그, 뭐 그리고 LI 태그 할 때 그때 이미 우리가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라서 그냥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none을 주면 분리도 없앤다는 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분리도 없애기. 그런데 우리 이거 하면서도 디스크도 받고 서클도 받고 스퀘어도 받는데 디스크는 이렇게 체온 원이에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서클은 빈 원이죠. 그 다음에 스퀘어는 써봤듯이 채운 사각형 형태가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같이 뭐 한번 써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순서 없는 목록의 분리도 없애기 많이 했었다. 그죠?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none으로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 목록을 바꾼다.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했는데요. 뭐 데시멀이든 기본값은 데시멀이잖아요. 1, 2, 3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에 뭐 데시멀 리딩 제로 해서 01, 02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로어 로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뭐죠? 근데 조지 왕조 시대의 숫자 이런 것도 쓰는 데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여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거 많이 쓰죠. 1, 2, 3도 많이 쓰고 그리고 목록 바꿀 때 이러한 목록들도 많이 쓰죠. 대문자, 로마 숫자 그죠?
자, 그리고는 뭐 거의 딴 거는 저는 잘 안 써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리스트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그 타입 중에서 뭐 스퀘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좀 뭐 내가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블릿을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를 거기다 갖다 붙여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속성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순서 없는 목록에 블릿을 이미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none이 있고요. 얘는 뭐 none은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에서 지정한 형태로 그냥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자, UL에다가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해서 URL 함수 이용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dot.png라는 파일을 땡겨오면서 얘를 블릿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URL 함수는 우리 많이 봤죠? 경로 지정하면서 이미지 땡겨올 때 이미지 태그에서도 많이 썼었어요. 그죠? src, 아니죠. 우리가 이미지 뒤에 백그라운드 같은 거 할 때, 그죠? 자,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이 있는데요. 블릿이나 번호를 들여 쓰거나 혹은 내어 쓸 수가 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숫자를 아웃사이드로 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포지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밖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어 쓰거든요. 요게 내어 썼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지금 인사이드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블릿이나 숫자를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이걸 뭐 구태여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되죠. 자, 여튼 근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앞에서 폰트도 봤죠. 폰트도 보셨다시피 폰트에다가 우리가 태그들, 그죠? 사이즈라든지 웨이트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가 있었죠. 리스트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 스타일 타입과 그리고 앞에서도 봤던 이미지, 뭐 포지션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표기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많이 익숙해져야 이런 것들도 자동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자, OL에다가 리스트 스타일 타입 none 이렇게 돼 있는데, 리스트 스타일 해서 none 이러면 이거는 자동 완성이 나오는데 이건 자동 완성 코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속성을 대체해서 이렇게 써도 되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태그를 자유자재로 내가 쓸 만큼 많이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 초보자고 아직 배우는 단계다라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코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UL 태그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스타일 타입을 로어 알파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인사이드 내어 쓰면 안으로 좀 하는 걸, 이걸 이렇게 그냥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나열하면 편하기는 편하죠. 편하기는 편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편하지도 않아요. 왜냐? 얘는 줄만 조금 더 먹는다라는 뿐이지 얘는 자동 완성 코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이거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우리가 치게 되면 다 나오죠, 그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학생들한테도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또박또박 깐깐하게 써야지 그게 프로그래머의 기본 자질이다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습관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아니 되면 나중에 100% 또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죠. 저도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아유 끝났네요. 예. 요까지 해서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텍스트 관련 스타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실습도 겸하면서 했어요. 그죠? 자, 어때요? 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죠? 누가 많이 치느냐, 누가 많이 해보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천천히 하시되 꾸준하게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고요. 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무슨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다면 하루에 한 개 이상 꼭 보자라는 목표를 정하시고 이제 꼭 쳐보는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쳐보는 그런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계속 다 하루에 0.0001%라도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 학생들한테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해서 제가 6장의 텍스트 관련 스타일에 대한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